예전에 좋은 주제 하나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UFC가 망하고 프라이드가 지속되었으면 MMA 판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에 제가 프라이드를 별로 안 봐서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우선 데이나 화이트가 안 태어났을 경우에 MMA는 백 사장이 생일쯤에 별도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당시에 UFC가 망했을 때 프라이드에 미칠 영향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FC가 TUF의 흥행이 없이 2007년 무렵에 도산해버렸을 경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프라이드가 UFC 선수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었을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량급과 중량급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경량급에 대해서는 딱히 얘기할 부분이 없는 게 프라이드가 워낙에 경량급에 대한 관심이 적어서 정확히는 체급 구분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해서 라이트급 미만의 선수층들은 프라이드로 이적했을 가능성은 희박하죠. 대부분 스트라이크 포스나 WEC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나마 프라이드 이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 하면 DJ 펜이 있습니다. 당시 프라이드에서의 라이트급은 한계 체중 73kg이었으므로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오갔던 DJ 펜에게는 적절한 체급이었습니다. 프라이드 라이트급 챔프였던 고미 타카노리를 이전에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꺾은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브미션 방어에 약했던 고미였기에 고미의 벨트를 빼앗은 후 보스 레이드에 임했을 그림이 그려집니다. 펜의 경우엔 스트라이크 포스로 넘어갔어도 승승장구했겠죠. 다만 어디를 가던 그 단체에 프랭키 에드가가 있었으면 오래 못 갔을 것입니다. 중간 체급인 UFC 웰터급 선수층은 거의 대부분 스트라이크 포스로 이적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이드 웰터급은 UFC 미들급과 비슷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77kg 체급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UFC 웰터급 선수들이 맞는 체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당시 UFC 웰터급 선수층이 북미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각링이 아닌 옥타곤이라는 유사점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케이지와 체급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스트라이크 포스로 대거 이동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트라이크 포스 웰터급은 조생태 독재 시대가 펼쳐졌겠죠. 여담으로 한국 최초의 UFC 파이터인 김동현 형님의 경우 한국 최초의 스트라이크 포스 파이터라는 타이틀이 붙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프로 넘어가서 활약하셨거나 아니면 프라이드에서 마이너스 83kg급으로 월장을 해서 다음에 언급할 수많은 강자들과 접전을 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계 체중 83kg의 체급을 프라이드에선 웰터급으로 명명했습니다. UFC 미들급과 한계 체중이 비슷해서 어느정도 흡수할 선수층이 있겠습니다. 이 체급에선 댄 핸더슨과 무릴로 닌자 정도가 가장 잘 나가던 무대였죠. 이 시기에 가장 강력했던 UFC 미들급 파이터 하면 단연 앤더슨 흑소룡 실바가 있죠. 핸더슨은 2008년에 앤더슨 실바의 UFC 미들급 타이틀 방어전 제물이 된 바 있습니다. 사각링이었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듯 하네요. 결국 최종 보스 엔실의 레이드가 7, 8년은 지속되었을 것 같습니다. 엔실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체급의 모든 일본 선수들이 다 동원되었다가 박살나버렸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투신을 상대로 타이틀전에 나섰을 리치 프랭클린, 게가드 무사시, 오카미 유시는 물론이고 데니스강, 멜빈 매너프, 추성훈 형님, 윤동식 선생님, 심지어 미노아멘까지 다 덤벼도 엔실이 프라이드 웰터급 독재 기간만 늘려주는 꼴이 되었겠죠. 엔실이 프라이드 말고 스포행을 택했어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쪽을 택했을 경우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을 지낸 이력이 있는 프랭크 샴락과 의외로 접전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텝이나 타격 수준 및 회피 능력이야 엔실이 한창 우위이지만 샴락의 테이크다운 능력이 상당히 좋았기에 어느정도 고전하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뭐 혹시나 엔실이 진다 하더라도 2차전쯤에서 이기고 장기 집권하는 건 프라이드건 다른 단체건 똑같은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실 UFC가 없어지고 프라이드가 지속되었다면 무대양급에서의 변화가 가장 의미있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프라이드 번영의 근본 체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프라이드가 멸망하고 UFC로 이적한 선수도 많았으며 초창기 UFC에서 뛰다가 프라이드에서 날아다닌 케이스도 많았으니 UFC 선수층이 대거 프라이드로 넘어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매치업이 랜디 커투어 대 예밀리아넨코 쇼더르의 경기입니다. 캡틴 아메리칸 대 러시아의 마지막 얼음 황제의 대결이란 구도로 미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커투어옹이 쇼도르를 꺾고 프라이드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감을 수 있었을지는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13살 더 젊고 핸드 스피드도 빠르며 사각링에서 프라이드 룰로 더 오래 뛴 쇼도르가 우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프라이드는 흥행에 큰 비중을 두고 운영했던 단체인 만큼 더 재미있는 매치의 성사도 가능했을 겁니다. 브록 레스너 대 쇼도르의 경기도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레스너의 타격 실력이 쇼도르에 밀리건 어쨌건 피지컬과 완력 면에선 잡습이 100인종 버전이라 할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에 엄청난 시청률을 찍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프라이드 헤비급에선 체중 상한이 없었기 때문에 감량 따윈 태평양에 빠뜨리고 넘어왔을 레스너의 압도적인 체격과 체중 파워에 쇼도르가 초반 라운드에 상당히 고전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또 레스너와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도 원래 한번 붙을 뻔했었죠. 매치가 잡혔다가 홍만이 형이 머리에서 동량이 발견되어서 무산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드에선 그런 거 없이 바로 붙였겠죠. 누가 더 우세할까를 떠나서 흥행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사이즈와 리치, 파워는 물론 홍만이 형이 유리했지만 레슬링과 그래플링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고 스피드도 떨어져서
레스너가 사각으로 빠지다가 태클을 걸면 홍만이 형이 상당히 고생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앞서 말한 선수들 말고도 볼만한 매치업이 굉장히 많아서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토너먼트를 한 번 더 열어서 최강자를 가리려고 했겠죠. 크로캅, 노게이라, 조시바넬, 하리토노프, 랜들맨, 오브레인 등 거기다 일본 단체답게 일본의 에이스 선수들도 동원했을 겁니다. 후지타, 카즈유키, 사쿠라바, 카즈시 등 카즈시는 적정 체급이 라이트 헤비급이네요. 프라이드에선 93kg 체급을 미들급이라고 우기던 단체였으므로 UFC 라헤급 선수층이 프라이드에 유입되었을 경우의 매치업도 많겠습니다. 퀸튼 잭슨도 이 체급에서 UFC 프라이드 양쪽에서 뛰었었죠. 프라이드 미들급 마지막 챔피언이었던 댄 핸더슨이 장기 집고 나던 반실이 리벤지 요청을 받거나 퀸튼 상대로 방어전을 치렀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 2007년 9월에 있었던 경기를 그대로 따오면 퀸튼이 프라이드 미들급 챔피언이 되었겠네요. 그리고 나서 반실 대 퀸튼 3차전을 성사시키며 프라이드가 대본까지 써가면서 승행몰이를 했을 듯합니다. 전자의 경우에 반실이 핸도 상대로 리벤지에 성공했다면 같은 해 12월에 척 리델 대 반달레이 실바의 타이틀전이 열려서 엄청난 난타전 끝에 리델에게 벨트가 갔을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프라이드 미들급도 어느 한 선수가 오래 집권하기는 어려웠을 듯합니다. 잭슨과 실바, 핸도, 리델, 마치다, 쇼군 등 현 라헤급 선수층들이 마치 K1처럼 미들급 그랑프리에서 격돌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무지한급 못지않게 알찬 라인업이 세워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UFC가 없어졌을지라도 그 선수층이 다 프라이드로 넘어갔을 거란 보장이 없죠. 2007년에서 2010년 당시까지는 나름 쌩쌩했던 스트라이크 포스가 북미 격투기 시장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던 상태니까요. UFC 헤비급과 라헤급 선수층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오브레임이 갖고 있던 스포 헤비급 벨트를 뺏으려고 덤벼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브레인 대 크로캅이 경기가 이 단체에서 열렸거나 오브레인 대 레스너 스트라이크 포스 버전이 성사되었을 수도 있고요. 팀 실비아 대 베우두미 경기의 승자가 타이틀샷을 받는다거나요. 경우의 수가 정말 많지만 MMA 시장이 프라이드 대 스트라이크 포스로 양분된 후에 동서대전식으로 슈퍼파이트가 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 최강의 MMA 파이터 호칭을 두고 프라이드 효도르 대 스포의 오브레임의 대결, 아니면 스트라이크 포스의 존 존스 대 프라이드 반달레이 실바 등 가슴이 웅장해진 대결이 많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프라이드가 야쿠자 연루설과 함께 자금난으로 소멸했기에 UFC가 망했다고 해서 프라이드가 오래 갈 수 있었을까 하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어느 한 단체의 독점적 1위 구조가 형성되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UFC 없는 격투기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 여력이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봐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